안녕하세요. 집안장인 어른입니다. 어느덧 2025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138회와 139회 그리고 140회 시험이 치러질 거고요. 곧 138회 접수 기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부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꼭 접수하시고요. 수고스럽지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 기술사를 취득한다는 것은 기술사 취득으로 인해서 받는 부가적인 것들은 모두 차지하더라도 기술사를 따기 위해 노력했던 이 과정들이 나 자신을 또 한 번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잠시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위한 오롯한 노력이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영상은 출퇴근 시간과 같은 여유 시간에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이 기억의 지속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서술형 문제를 다뤄볼 텐데요. 주제는 점토 광물입니다. 앞서 확산 이중층이나 면모 구조, 그리고 소성도표 등 점성토와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면서 잠시 점토 광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점토 광물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토 광물의 출제 빈도는 매우 높은 편이고요. 131회 때, 그리고 119회 때, 그리고 115회, 78회, 67회 등 다수의 회차에서 출제가 되었었고요. 특히 119회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로서 점토 광물의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점토 광물은 서술형으로 한 문제 정리를 해 두시면 어떠한 단답형 문제가 나와도 모두 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점토 광물을 배워보기에 앞서 서술형 문제를 처음 다뤄보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의 답지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총 3장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크게 보았을 때는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의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페이지에는 먼저 문제를 답지에 이렇게 옮겨 쓰실 거고요. 그리고 개요와 관련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과 같은 내용을 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그 본론으로서 문제에서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본론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주의해야 될 내용이나 또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이 흐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답지를 작성을 하시면 좋은 답안을 쓰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점토 광물 문제의 답지 내용이 아닌 먼저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를 옮겨 써 두었고요. 이번 문제는 점토 광물의 역할과 종류별 특징, 그리고 점토 광물의 판별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는 점토 광물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았고요. 두 번째는 종류별 특징, 그리고 세 번째는 점토 광물의 판별법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개요를 쓸 거고요. 개요는 번호만 1번, 2번, 3번 써주시고 이렇게 6줄은 비워둘 것입니다. 그리고 답안이 모두 작성된 뒤에 한 번에 요약하여 개요를 써줄 거고요. 다음은 문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에 대한 걸 써줄 건데요. 공법으로 따지면 공법의 원리 같은 것을 먼저 써줄 것이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점토 광물에 관한 내용이라 점토 광물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는 말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첫 번째 물었던 점토 광물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점토 광물의 종류별 특징, 그리고 세 번째는 점토 광물의 판별법에 대해서 써주었고요. 이렇게 묻는 말에 대한 답변만 했는데도 거의 3페이지가 다 찼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답안 작성 요령 같은 경우는 기술사 스토리 영상에서 별도로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 그때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점토 광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토 광물의 형성 메커니즘, 즉 형성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면 공부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점토 광물의 기본 단위는 실리카 사면체와 알루미나 팔면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이 실리카 사면체이고요. 이렇게 생긴 것이 알루미나 팔면체입니다. 실리카 사면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소를 원자로 해서 주변에 산소가 4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알루미나 팔면체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나 또는 마그네슘을 원자로 해서 이렇게 6개의 수상기가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테트라히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면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옥타히드론은 팔면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이온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서 정기적 중립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산소끼리 또는 수상기끼리 서로 공유를 하면서 횡방향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횡방향 결합을 하게 되면 시트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실리카 사면체가 횡방향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리카 시트를 형성을 하게 되고, 알루미나 팔면체가 횡방향 결합을 하게 되면 깁사이트 시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실리카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다리 꼬르로 그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깁사이트 시트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리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시트들이 종방향 결합을 하게 되면 점토 광물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점토 광물인 몬몰라이트와 일라이트 그리고 카오리나이트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점토 광물이 형성되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았고요. 이제 강의 노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개요를 써 주었고요. 두 번째는 점토 광물의 기본 단위입니다. 점토 광물의 기본 단위는 실리카 사면체와 알루미나 팔면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이것은 사면체 판이 아니라 실리카 사면체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리카 사면체는 이렇게 규소를 원자로 산소가 4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온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팔면체 판이 아니라 알루미나 팔면체로 수정을 하고요. 알루미나 팔면체는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을 원자로 해서 수상기가 6개 배치되어 있는 구조이고, 이 역시 이온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점토 광물의 역할입니다. 점토 광물의 역할은 대표적으로 횡방향 결합과 종방향 결합이 있고, 횡방향 결합은 실리카 사면체와 알루미나 팔면체가 횡방향 결합을 함으로 인해 실리카 판과 깁사이트 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방향 결합은 이렇게 시트와 시트가 결합을 하기도 하지만, 결합된 시트와 시트가 양이온을 매개체로 종방향 결합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점토 광물의 종류별 특징입니다. 이 점토 광물은 대표적으로 카오리나이트와 일라이트 그리고 몬몰라이트가 있고요. 큰 흐름은 이렇게 카오리나이트 쪽으로 갈수록 안정적인 구조를 띠고 있고, 몬몰라이트 쪽으로 갈수록 불안정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오리나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깁사이트 시트와 실리카 시트가 2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소를 매개체로 종방향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실리카 시트와 깁사이트 시트 그리고 다시 실리카 시트가 이렇게 3층 구조를 띠고 있고요. 칼륨을 매개체로 종방향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몬몰라이트 역시 3층 구조이고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니만큼 교환 가능한 양이온을 어떤 것이든 이용해서 결합을 하려고 하고, 부족한 양이온은 물로 채우게 됩니다. 이 아래쪽의 비표면적이나 활성도나 공학적 안정은
모두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카오리나이트로 갈수록 비활성 상태로 안정적인 구조이다. 그리고 몬몰라이트로 갈수록 활성 상태로서 불안정한 구조이다 라는 큰 흐름만 기억하시면 저절로 따라오는 내용들입니다. 카오리나이트 같은 경우는 안정적 구조이니 비표면적이 작고 따라서 활성도가 작으며 공학적으로 대단히 안정합니다. 반대로 몬몰라이트는 공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따라서 비표면적이 크며 활성도가 크고 공학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점토광물의 판별법입니다. 이 점토광물을 판별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인 엑스레이 회절법이나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활성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외에도 시차열 분석법이나 또는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중에서 엑스레이 회절법과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활성도를 이용하는 방법 정도만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 엑스레이 회절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토광물에, 이것이 점토광물이라고 하면 점토광물에 이렇게 X선을 투과시킬 거고요. 이렇게 X선이 투과되는 속도와 회절 각도를 이용해서 점토광물을 판단하는 방법이고, SEM 같은 경우는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로서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직접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며, 활성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지난번 학습 영상에서 활성도를 이미 한번 배워보았고요. 이때 활성도의 정의는 이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점토 입자의 중량 백분율에 대한 소성 지수의 비로서 이 활성도가 1.2보다 클 경우에는 몬몰라이트로, 그리고 1.25보다 작고 0.75보다 큰 경우에는 일라이트로, 그리고 활성도가 0.75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활성 상태인 카오리나이트로 구분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결론입니다. 결론은 점토광물은 대표적으로 KIM, 즉 카오리나이트와 일라이트, 몬몰라이트가 있으며, 이 몬몰라이트의 비중이 클수록 공학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핵심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안 작성이 마무리가 되시면요, 다시 개요로 오셔서 내가 쓴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만 작성을 해주시면 답안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오늘은 점토광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복습을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토광물, 점성토는 이렇게 점토광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점토광물은 실리카 삼연체와 알루미나 팔면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횡방향 결합과 종방향 결합을 해서 점토광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종방향 결합과 행방향 결합을 하는 과정에 시트가 쌓이고 그 과정에 동형치환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며, 이 동형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원자가 이온 반경이 비슷한 다른 원자가 치환되는 것이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형치환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남는 음이온으로 인해 점토 입자의 표면이 음전하로 대전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전기력이 양이온과 물을 끌어들이게 되고, 이때 끌어들여진 물이 흡착수와 이중층수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기력이 미치는 영향 범위를 확산 이중층이라고 하고, 이 흡착수와 이중층수로 인해서 점성토의 대표적 공학적 특성인 점착력을 형성한다라는 내용을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고 자요. 그럼 안녕.